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장민정입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는 이번 주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시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몸의 관절은 추운 날씨 그리고 습한 날씨, 저기압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더욱더 관절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특히 이런 날씨에는 이 통증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삐끗해서 부상도 당하기 쉽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주의해야 하는 이 무릎 어깨 관절 질환과 치료 방법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무료 전화 통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와 관련해서 또 무릎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이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냥 이쁜 우리맘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오늘은 농사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오늘은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평소에 아프셨던 부위, 난 여기 무릎이 아픈데 이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 나는 여기 어깨가 아픈데 왜 아프지? 이런 것들에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좀 아들한테 좀 궁금한 걸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편하게 전화 주신다고 하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양혁재 원장님께 무릎과 관련해서 또 어깨와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 무릎이 진짜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위인 게 무릎이 안 좋으면 걸어 다니기가 이제 힘들어지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치료에도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좀 빨리 왔으면, 좀 더 초기에 오셨으면 더 좀 간단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만난 것 때문에 좀 큰 수술을 해야 될 때 그때가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무릎도 결국은 점점 진행되는 병이라서 병을 악화시키지 말고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초기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왔을 때는 비교적 보존적인 치료로 약물 치료나 이 조심해야 될 활동, 생활 환경의 좀 개선이나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병이 좀 아무래도 악화돼서 물이 차고 붓고 아프면서 통증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관절염 중기로 가게 되면은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연골살을 맞아도 효과가 없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한 관절염 중기로 좀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비수적인 치료를 해서 요즘에는 많이 나온 것들이 뭐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걸로 해서 시술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 또는 또 증식 주사라고 해서 인대의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무릎 통증을 좀 획기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사요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도 호전이 안 되면은 다리가 많이 휘어지고 옷자형으로 변형되면서 걸음걸이가 쩔뚝거린다. 이럴 정도로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줄기세포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경험 많은 전문가랑 상의하신다고 하면 좋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이 무릎 못지않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이제 상체로 올라와서 어깨가 될 텐데 어깨 관절 치료할 때도 이런 단계적인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기에 오면은 단순 힘줄 염증이나 근육이 뭉쳐서 아픈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초기의 염증은 간단한 약물 치료나 근육이 뭉친 거를 도수 치료를 통해서 물리 치료를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증이 만성화되거나 염증을 진짜 아플 때까지 참다가 너무 늦게 오는 경우는 힘줄이 만성 염증으로 약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비술적인 치료로 여기 주사 치료나 이런 재생을 유도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힘줄을 꼬매주거나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무릎이나 어깨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통적으로 무릎과 어깨 모두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 가운데 하나가 주사 치료였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일까요?
모든 관절은 아무래도 인대라는 조직이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 속에는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인대가 결국은 관절에 염증을 유발할 때 같이 염증과 붓기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식 주사, 보통 인대 강화 주사라는 주사가 있는데요. 연골사 말고도 이런 주사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조직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약제를 정확하게 주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험 있는 숙련된 의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대 쪽에 염증이 약을 주입하게 되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염증을 일시적으로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조금 약간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주사 맞았는데 왜 이렇게 하루 이틀은 더 아프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뻐근한 느낌과 함께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가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주변의 세포의 성장 인자들을 촉진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며칠이 지나서 새로운 조직이 증식을 유도하면서 근본적으로 인대 염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부담이 적은 주사 치료인데 통증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치료 사례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63세 남성분이신데 이분이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주사 네. 치료만으로 좋아지셨다고요. 네, 이분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63세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등산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남성분이셨고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어서 운동으로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산 내리막길에 좀 빨리 내려왔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무릎이 부어서 병원을 갔더니 결과적으로 연골판이 아주 심하게 찢어져서 이거는 수술 안 하면 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빨리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술을 꺼렸던 거는 주변 사람들이 이거 시술 함부로 했다가 더 안 좋아져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주사 치료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증식 주사를 시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왼쪽의 MRI 사진은 하얗게 염증이 꽉 차 있고 연골판이 찢어져서 갈라진 틈새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하얀 부분들이 이제 섬유화된 조직으로 아물면서 상처 조직으로 아물어서 주사 5번을 맞고 나서 현재로서는 걷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활동도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잘 지내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이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막막했는데 주사 치료만으로 이렇게 좋아지신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치료법은 조금 이름이 어렵습니다.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이라는 치료법인데 이제 새로운 네. 치료법이라서 저희 프로그램 자주 보신 분들도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맞습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요.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어디든 상처가 나면은 피가 나고 피가 나면은 딱지가 지잖아요. 근데 그 딱지가 지는 것 자체가 혈소판이 이제 우리가 딱지가 지는데 이제 가라앉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이 혈소판이라는 조직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 손상된 조직에는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근데 이 혈소판이 풍부한 자가혈소판 풍부한 혈장 치료술은 이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관절이나 어깨 쪽에 지금 이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주로 팔꿈치나 어깨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소판층을 따로 분리해서 손상된 조직에 정확하게 주입을 하게 되면 원래 이 이게 손상된 조직을 아물게 하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 과정을 촉매해서 더 빨리 아물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거를 추출해서 넣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없고 고령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안전한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적 꽤 효과적으로 우리 어깨나 팔꿈치 관절의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 생기면은 딱지지면은 안 예뻐서 네. 이렇게 떼버리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혈소판이라는 맞습니다. 거였군요. 예. 요거를 활용하는 치료법인데 PRP 치료 구체적인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치료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피 검사하러 갈 때 체열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피를 체열을 합니다. 주사기로 체열을 한 뒤에 환자분은 특별히 이제 그냥 기다리시게 되면 그 체열한 그 주사기를 우리가 PRP라는 그 전용 키트가 있습니다. 신의료 기술로 이번에 통과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그 분리해낼 수 있는 키트가 있는데 그 키트에 천천히 주입을 해가지고 원심분리를 장착해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3단계에서는 이제 그 원심 분리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층이 분리된 이제 3단계로 분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혈소판이 풍부한 층만을 따로 분리해서 주사기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그 PRP PRP 주사를
병변의 주사를 통해서 주입만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생각보다 간단한 치료법인 것 같은데 새로운 의료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 치료법인지도 궁금합니다. 회복 기간이라든지 네. 효과적인 부분에서 좀 장점을 짚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본인의 혈액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또 장점이고 또 빠른 회복.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존의 정상적인 회복 과정보다 더 빨리 아물 수 있게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들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회복 기간이 빨리 아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빨리 3회 시술로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초음파나 정밀 기계를 통해서 손상 부위에 넣기 때문에 촉매의 그 효과가 더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근본적으로 힘줄의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치료가 근본적으로 단순히 뭐 통증만 잡고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통증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이 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그 실제 효과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치료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신데 어깨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젊으신 분이 벌써부터라고 했더니 농사일을 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40대면 한참 이제 일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네. 있을 시기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래도 어깨를 많이 쓰면서 뭐 깨를 털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농작물을 많이 물건을 날다 보니까 극심하게 갑자기 어깨가 심한 통증을 유발해서 오셨는데 이게 MRI를 찍어봤더니 이게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고 속 근육이 한 50% 정도 부분 파열이 진행되면서 끊어질랑 말랑 하니까 이때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고. 돌아누울 때는 이쪽으로 어깨가 아픈 쪽으로 돌아누다가도 잠을 깨서 통증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수술이나 이런 거는 좀 힘든데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우리 PRP 치료를 좀 하게 되었고 치료를 꾸준히 3회 정도 시행했더니 오른쪽 MRI 사진처럼 이렇게 하얗게 약간 점이 있어 보이는 게 왼쪽 사진인데 네네. 그게 이제 힘줄이 약간 파열된 소견인데 그런 게 없어져서 오. 진한 검은색으로 잘 아물어서 지금은 통증 없이 아주 또 잘 수술 없이 또 잘 아물었던 좋은 케이스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하얀 점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 통증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저희가 이렇게 PRP 치료술의 실제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참여하시면 되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